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물 이야기입니다. 자, 반도체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크게 전기, 물, 그 다음에 가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력입니다. 웨이퍼 한 장 300mm죠. 여기 12인치인데 이거를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대략 8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이 폐수를 재이용하는 기술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 비하면은 재이용 사용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돈을 좀 들여야 됩니다. 폐수 재이용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전기 먹는 하마라 그러는데 하여튼 반도체 공장은 전기도 많이 먹고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HBM도 EUV도 전력만도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300mm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하여튼 하루에 물을 수십만 톤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왜 삼성과 SK가 물에 미쳐 있는가 미쳐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친환경 경영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AI 반도체 그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전력 플러스 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방향은 단순한 무슨 물을 전략하고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반도체 공장을 물순환형 산업 생태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이 이번에 그 노조 그 파업에서 그 보상금을 어마하게 줬는데 거기에서 2, 3조만 띄어가지고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재이용해서 다시 그냥 반도체 라인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물 먹는 산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웨이퍼 한 장을 생산하는데 물이 약 8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8톤이면 어마한 양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냐면 반도체 공정은 먼저 그냥 입자 하나라도 먼지 하나만 해도 그 웨이퍼에 달라붙어 있으면 불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이퍼 세척을 해야 된다면 극도로 깨끗한 물인 UPW 울트라 퓨어 워터가 필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순수도 그 한국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SK하이닉스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삼성 현장에는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가쿠에 남은 부산물을 제거를 씻어내야죠. 이온 GF에 또 세정을 해야죠. CMP 슬러리를 또 제거를 해야죠. 포토 공정에서 또 세정해야죠. 스크러빙, 냉감이, 유해가스 제거 이 모든 거에 물이 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AI 시대에 HBM과 첨단 D램 생산이 폭증할수록 실제 병목은 장비만이 아니라 전력, 물 확보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전력을 한번 볼까요? 취수 확대 없이 생산량을 2배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은 2030년 하루 40만 톤의 재이용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를 해서 다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공공하수 그러니까 수원, 화성 이런 데서 평택 이런 데서 생활하수를 폐수를 처리를 하고 그것을 강으로 냇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재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폐수 원료를 또 분류한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분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 멤브레인 이거는 이제 정수하는 거죠. 초순수수 재생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량은 폭증시키면서 팔당호 취수량은 거의 늘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루에 수십만 톤씩 평택 캠퍼스 같으면은 팔당댐에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취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되죠. 재이용 그 양을 더 늘린다 그러면 이걸 자꾸 줄여가지고 이 물 부족 국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죠. 이것은 단순한 ESG가 아니라 사실상 물 부족 시대의 반도체 생산권 확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를 하지만 삼성이 수많은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쪽에 몇 조 정도를 이 재이용하는 그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폐수를 자원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도 따로 한번 글을 한번 쓸 겁니다. 기존에는 폐수는 처리 비용이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폐수 이제 슬러지를 찌꺼기를 시멘트 원료로 씁니다. 불소 슬러지는 제철 형석 대체조, 제철 공장이 합니다. 고농도 폐수는 공정에 재활용을 합니다. 저농도 폐수는 냉각 스크럽으로 재활용한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한번 시간을 내서 글을 쓸 겁니다. 자, 반도체 공장의 폐기물이 다시 산업 원료가 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AI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삼성의 핵심 기술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폐수 스트림 세분화. 특히 이제 TSMC하고 비슷해요. TSMC는 이 폐수를 38개 유형으로 분리해서 재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한 60%가 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농도 불소 폐수가 있고 유기성 폐수가 있고 산업 폐수, 산성 폐수가 있고 암모니아 폐수가 있고 저오염 세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면은 처리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불소, 인, 유기성, 산성, 암모니아 등 폐수 원료를 적어도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를 분리를 하겠다는 게, 분리하면 처리하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정화 효율이 상승하고 재이용률이 증가하고 처리 비용도 감소하고 초순수 회수도 증가하고 환경 규제 대응 강화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재이용률이 4%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그 사업장에서 재이용률이 34%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용 물은 일반 산업용 용수가 아니라 초순수 수준의 거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초순수수를 또 재이용하는 그런 기술도 레포트도 올라온 걸 봤습니다. 초순수는 사실상 미네랄이라든가 이온이라든가 미립자라든가 박테리아까지 제거한 물입니다. 그래서 초순수수는 사람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금붕어 못 삽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폐수를 재이용해가지고 연못에다 이렇게 물을 내려보내는데 금붕어 같은 것들이 삽니다. 사실상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재생하는 기술은 엄청난 난이도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재이용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그걸 또 전 100%는 아니래도 80, 90%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팔당 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삼성하고 TSMC의 차이를 한번 보죠. 삼성입니다. 공공하수 재이용,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평택에서 이 생활하수를 처리를 하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반도체 공장에 재이용하겠다는 거죠. 지역 하천 생태 복원을 강조를 하고, 평택에도 지금 평택 캠퍼스에 보면 방류수, 반도체 방류수 저감 온도 그것 때문에 배관 공사하느라고 다 깨놓고 있어요. 초순수 재생 확대, 산업 생태계 개형 접근을 한다 이런데, TSMC는 조금 다릅니다. 폐수 스팀, 그러니까 여러 종류별로 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죠. 재생수 플랜트를 직접 건설을 하고 공정 내 회수를 극대화하고 자원 회수형으로 모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한 발 앞서 있는 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만도 물 국가 부족 나라고 섬나라다 보니까 태풍도 많이 와서 가끔씩 비를 쏟아놓고 이러기는 하지만은 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용수까지 끌어다가 지금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TSMC는 대만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사실상 생존형 전략에 가깝고, 삼성은 도시 인프라 연경 모델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TSMC는 굉장히 급박한 그런 심정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은 넉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팔당 물을 끌어오는데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으니까 도시 인프라 연계형 모델 이렇게 그냥 고급 말을 쓰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방향은 더 공적적입니다. 물 자체를 안 쓰는 장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워터프리 물이 필요 없는 스크러버 장비. 스크러버는 뭐냐면 대기 방지 시설이 옥상에 있어요. 근데 삼성은 옥상에 있고 SK는 어디에 있는지 조금 봐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물 분사 방식이었는데 새 방식에는 폐쇄형 냉각 파이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를 외부로 버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7만 9톤 톤을 절감하는 그런 구조라 그럽니다. 근데 왜 삼성은 안 해요? 삼성은 해야죠. 그죠?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취수권 문제, 취수원 팔당도 보호를 해야죠. 환경 규제라든가 탄소 배출이라든가 폐수 처리 비용까지 지역사회 갈등. 그러니까 지금 용인에 이 반도체 공업 용수를 끌고 오는데 여주와도 분쟁.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강원도하고도 분쟁. 그리고 그 폐수를 또 흘려보내는 그 또 안성, 한천하고 또 분쟁.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폐수를 정화, 정수 처리를 해서 재이용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앞으로 더 중요해질까? AI 시대는 물 사용이 폭증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물을 다 먹어버리면 다른 산업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AI 시대는 HBM이 증가하고 첨단 패키징이 증가하고 EUV 증가하고 세정 공정이 증가하고 냉각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런 데다가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HBM 적층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세종 공정의 민감도가 높아져 가고 물 사용량이 더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AI 메모리 시대는 초순수 소비량 폭증 시대이기도 합니다. 결국 반도체 패권은 물 패권이다. 이렇게 말을 또 할 수도 있죠. 앞으로는 단순히 EUV 확보, 전력 확보, 엔비디아 공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전력, 물, 환경 구제, 지역 인프라 폐수 처리 능력, 특히나 이 폐수 처리 능력 모두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그 폐수를 그 아까운 물을 하천에다 흘려보내지 말고 재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용인, 청주 같은 초대형 클러스터에서는 하수를 재이용하고 재생수 플랜트를 또 해야 되고 산업용수 관로, 폐수 재자원화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노조 성과급 좋죠. 그러나 재이용시설 투자에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여기 잘 모르니까 제가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고독 달팽이 관점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 공급 부족, 공장 증설 경쟁, 전력 부족, 공업 용수 부족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농촌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 생활용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게 반도체에서 돈을 들이면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쉽게 그냥 팔당에 그 물을 끌어오는 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규모의 성과급 논쟁보다는 일부라도 재생수 플랜트, 폐수 회수 시스템, 워터프리 설비, 초순수 재생 설비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생산 확보, 이제 능력 확보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물을 확보한 기업만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 평택, 용인 클러스터의 숨은 핵심은 물이라는 거예요. 또 전기도 다루겠지만 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EUV, HBM, AI, GPU, 첨단 패키징만 보지만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활용할 것인가가 공장 가동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기후 위기가 심하니까 가뭄이 심하고 이러면 저 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그런 폐수를 잘 정화하고 정수해서 외부로
외부 하천으로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말고 재이용하시라고요. 특히 향후 이제 평택의 P5, P6 이미 공급 용수가 확보가 돼 있어요. 용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저기도 지금 공사를 할 예정이고 SK 용인 크로스까지 완성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수 재활용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안 높여도 아마도 기업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노조에서 성과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더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는 전기 먹는 산업, 현재는 반도체는 물까지 먹는 사업, 미래에는 반도체가 물을 순환시키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진짜 경쟁력은 칩 설계, 생산 기술, 패키징뿐만 아니라 물을 얼마나 다시 쓰려고 하는 데서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번에 삼성의 그 기술자들이 성과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우리 실생활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물산업만큼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방출하지 말고 그를 재이용,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좀 더 개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한번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